0대3 충격적인 토트넘의 패배. 처참하게 무너진 수비라인. 너무나 크게 느껴진 반더벤의 공백. 토트넘 vs 풀럼. 토트넘의 손흥민만큼이나 중요한 선수의 이탈이 뼈아픈 결과로 다가왔다. 토트넘은 17일 한국 시각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풀럼과의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경기에서 0대3으로 패배했다. 토트넘 승점 53은 이날 경기에서 패배하며 4위 에스턴 빌라 승점 55를 제치고 4위로 도약하는 데 실패했다. 또한 토트넘은 올 시즌 처음으로 리그에서 무득점 패배를 기록했다. 풀럼은 토트넘을 꺾으며 리그 12위 자리를 지켰다. 토트넘은 이날 경기 최전방 공격수 손흥민을 중심으로 승리를 노렸지만 오히려 풀럼의 강한 압박과 역습에 고전하며 무너졌다. 풀럼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페레이라의 패스를 받은 로빈슨이 빠른 속도로 토트넘 박스 근처로 향했고 문전 앞으로 강하게 크로스를 올렸다. 무니스는 토트넘 수비를 지나친 크로스를 받은 후 침착하게 놨고 빠른 슈팅으로 토트넘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을 1에서 0으로 리드한 이후 후반에도 득점을 터뜨리며 토트넘을 무너뜨렸다. 후반 4분 팔리냐의 패스로부터 시작된 공격에서 카스타뉴가 올린 크로스를 쇄도하던 루키치가 살짝 방향만 바꿔놓으며 그대로 먼쪽 골망을 출렁였다. 공세를 이어가며 골을 추가했다. 후반 15분 이워비의 패스를 받은 카스타뉴가 직접 슈팅 마무리까지 했으나 우도기의 태클과 비카리오의 선방에 막혀 골문 안으로 향하지 못했다. 이어진 코너킥에서 베시의 슈팅 이후 튕겨나온 공을 무니스가 재차 밀어넣어 다시 한번 토트넘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은 후반 막판까지 한 골도 만회하지 못하며 무너졌다. 경기 이후 토트넘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미키 판더펜의 공백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판더펜은 직전 에스턴 빌라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다. 그 자리를 채운 라두 드라구신이 이번 풀럼전 선발로 나섰다. 하지만 드라구신은 토트넘의 전술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에스턴 빌라전 준수한 활약도 찾아볼 수 없었다. 높은 라인을 구성하면서 계속해서 풀럼의 뒷공간을 허용했다. 판더펜의 빠른 커버가 그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 풀럼의 두 번째 득점도 드라구신의 뒷공간이 뚫린 상황에서 터져나왔다. 드라구신은 각종 매체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판더펜의 대체자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선수라는 점만을 증명하고 말았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도 판더펜의 출전 여부에 따른 토트넘의 성적을 공개했다. 토트넘은 판더펜이 출전한 경기에서는 12승 4무 2패로 승률 66%를 기록한 반면 그가 없는 경기에서 4승 1무 4패로 승률이 44%까지 추락했다. 실점도 판더펜이 있을 때 1.28골을 허용했지만 판더펜 없이는 1.78골로 급격한 수치 상승을 보였다. 결국 판더펜의 이른 복귀가 토트넘에게는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판더펜의 공백 이후 토트넘이 패배하며 최근 EPL 전문가이자 과거 블랙번 공격수로 활약했던 크리스 서튼의 최근 분석도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서튼은 지난 에스턴 빌라전 이후 토트넘에 현재 손흥민보다 더 중요한 선수가 있다고 말을 해서 화제를 모았다. 당시 서튼은 미키 판더펜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상대 공격수를 커버하고 뒷공간을 내주지 않는 능력이 탁월하기에 두 선수가 무려 2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손흥민보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중요한 선수라고 평가했다. 그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을 지도하는 방식을 보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선수는 센터백이다. 판더펜과 로메로는 모든 상황에 대처해야 하기에 그들에게 가장 의지하고 있다. 판더펜은 올 시즌 최고의 영입이며 대단한 속도와 공을 다루는 타이밍, 태클 타이밍이 정확한 다재다능한 선수다. 사람들은 포스테코글루의 팀을 얘기하면서 높은 위험과 높은 라인을 꼽는다 라며 특히 판더펜의 존재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토트넘은 판더펜이 장기 결장한 지난해 11월 당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올 시즌 손흥민이 공격에서 보여주는 활약도 엄청나지만 판더펜의 영향력도 이에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서튼의 분석은 이번 풀럼전에서 증명되고 말았다. 판더펜의 부상 이탈로 토트넘이 확실한 전력 공백을 체감했다. 향후 일정에서 그의 부상 여부와 출전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걱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 원정 깡패, PSG. 구단 간판, 이강인 몽펠리에 원정 출전 여부는 미지수. 엇갈리는 현지 전망. 이강인, 23. PSG, 위 선발 출전 가능성을 두고 프랑스 매체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파리 생제르맹은 오는 18일 오전 4시 45분, 이하 한국 시간, 프랑스 몽펠리에의 스타드 드라 모송에서 몽펠리에 HSC와 2023에서 2024 시즌 리그 1 26라운드 맞대결을 펼친다. PSG는 승점 56점, 16승 8무 1패,으로 리그 2위 브레스트, 46점과 10점 차로 1위를 지키고 있다. PSG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한 경기도 패하지 않았다. PSG는 현재까지 리그 25경기를 치러 딱 한 경기 패했다. 지난해 9월 7일 OGC 니스와 맞대결이었다. 당시 PSG는 홈에서 경기했다. 킬리안 음바페가 멀티골을 기록했지만 끝내 3실점을 내주면서 패배했다. 홈과 달리 원정에선 패배가 없다. 무려 19경기 연속 무패다. 14번 승리하고 5경기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에 리그 1은 17일 리그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원정에선 PSG를 막을 수 없다 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강인이 해당 게시물의 메인으로 등장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RCD 마요르카를 떠나 PSG로 향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이적료는 2200만 유로, 하나 약 320억 원의 계약 기간은 5년. 루이스 캄포스 PSG 단장이 직접 추진한 영입이었다. 캄포스는 마요르카 시절부터 꾸준히 이강인을 관찰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지휘봉을 잡기 전부터 이강인 영입을 추진했다. 캄포스 단장은 지난해 11월을 되돌아보며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일정 이적료를 초과해서 낼 수 없었다. 난 스포츠적 관점에서 이강인을 많이 좋아한다. 그는 엘리케 감독이 원하는 바에 잘 들어맞는다. 하지만 그가 아시아 마케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라고 밝혔다. 이강인은 초반엔 부상으로 고생했지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뒤 진가를 드러냈다. 이강인 지난해 10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AC 밀란전에서 멋진 골을 터뜨리며 PSG 데뷔골이자 챔피언스리그 첫 골을 쏘아 올렸다. 이후 이강인은 주전으로 발돋움했다. 그는 브레스트 원정에서 날카로운 아웃프런트 패스로 킬리안 음바페의 골을 도왔다. 이어지는 몽펠리에전에선 음바페가 흘려준 공을 데포알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골문 구석을 꿰뚫으며 공식전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몽펠리에 원정을 두고는 현지 매체들도 이강인의 출전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프랑스, 레키프는 이강인의 벤치 스타트를 예상했다. 매체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브래들리 바르콜라 랑달콜로 무아니 우스만 덴벨레가 최전방에 나설 것이라 전망했다. 중원에도 이강인의 이름은 없었다. 워렌 자이르 에머리 마누엘 우가르테 파비안 루이스가 중원을 채우리라 예상했다. 3. 대체 왜 영입한 거야? 민은 김민재보다 더 불쌍한 선수. 등장 오른쪽 화살표. 경기 소집 명단에도 이름 없어.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보다 불쌍한 처지에 놓인 선수가 있다. 바이에른은 최근 김민재와 에릭 다이어의 주전 경쟁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전반기까지 붙박이 주전으로 맹활약한 김민재가 최근 경기들에서 다이어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며 벤치를 지키고 있다. 김민재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보다는 더 발전하고 배울 기회라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올 시즌 개막 후 꾸준히 주전으로 나서며 동료들이 부상으로 빠진 기간에도 혹사에 가까운 경기 일정을 소화했던 김민재를 향해 독일 언론은 비판만을 쏟아냈지만 몇 경기 활약한 다이어를 향해서는 호평만을 고집하며 두 선수의 상황에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바이에른에는 현재 갑작스럽게 벤치로 밀린 김민재보다 불쌍한 처지에 있는 선수가 있다. 스페인의 렐레보는 17일 한국 시각 바이에른에서 브라이언 사라고사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점이영영일 연생 윙어 사라고사는 스페인 무대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유망주였다. 올 시즌 라리가로 승격한 그라나다 소속이었던 사라고사는 라리가 데뷔 시즌인 올 시즌 21경기에 나와 6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한 드리블은 라리가 무대에서도 강력한 무기였다. 곧바로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았다. 손을 뻗은 것은 바이에른이었다. 사라고사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바이에른에 합류했다. 당초 바이에른은 사라고사 영입을 완료한 상태였지만 사라고사의 합류는 2023에서 2024 시즌 이후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킹슬리 코만과 세르지 그나브리의 부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추가 이적료를 지급하고 사라고사를 더 빨리 팀에 합류시켰다. 하지만 사라고사는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바이에른 이적 이후 2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다. 보움전과 마인츠전에 출전한 사라고사는 출전 시간이 42분에 불과하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사라고사의 출전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언어 문제를 지적했다. 투엘은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어려워한다. 언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렐레보는 바이에른 이적 이후 사라고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다. 투엘은 그의 적응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 다름슈타트와의 경기에 소집 명단에서조차 제외된 순간이었다라며 사라고사가 이번 다름슈타트전 소집 명단조차 오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라고사의 적응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렐레보는 사라고사는 처음 몇 주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팀에서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이 늘어가고 있다. 단지 문화적인 측면만이 문제는 아니다. 그라나다에서 바이에른으로의 전진이 너무 순식간이었다. 다만 바이에른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스페인 무대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였던 사라고사가 순식간에 소집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추락했다. 시즌 막판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사라고사의 자리가 바이에른에 계속 남아있을지도 장담하긴 어려울 전망이다.